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상장 리츠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하락세를 거듭하는 상장 리츠 시장이 일단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42%를 기록했고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단연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었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강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강도로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 시선이 쏠렸고요. 지난주 이제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8월 25일 금요일 밤 11시께 이렇게 파월 의장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작년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했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다.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할 때까지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 라고 했지만 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6월에 정점을 찍히고 3%대로 하락했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다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간의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작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긴축 속도를 늦추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현 수준대로 유지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유지해서 2%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지난해보다는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당장 저금리로 이렇게 돌아가진 않고 중금리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임스 블루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여전히 2% 목표에 있고 아마도 잘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목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가 잘 내려오지 않을 거다. 긴축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2008년 이후에 이어졌던 저금리 동화 정책과 비교하면 더 높은 금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제 중금리 유지에 대해서 연준의 정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난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이제 9.1%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3.1%까지 하락을 했고 이 3.1%라는 수치가 연준의 목표치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과연 이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실업률 상승과 같은 각종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이제 물가 상승률 2% 복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목표치를 2% 물가 상승률에서 3%로 조정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란 이슈는 한국 금리 정책보다 훨씬 더 이제 리츠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발표했죠. 한국은행은 이제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 정도 올려가지고 급격하게 올렸는데 또 2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중단을 하면서 밝힌 설명을 보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계속 둔화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이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고요. 다만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연 1%에서 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리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관련 어떤 정책과 방향, 어떤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리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2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전주와 그 전주에는 하락했던 리츠가 훨씬 더 많았는데,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개별 리츠대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리츠는 6개였는데, 또 하락세를 기록한 리츠들도 전주에 비해 낙폭이 크지 않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소 이제 관망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 보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크게 오른 리츠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6거래일 연속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2.69% 올라서 다시 3,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1.75%,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가 1.57%, 쿠랑코 더원 리츠가 1.23%, 신한 알파 리츠가 1.17% 오르면서 이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여전히 이제 부진한 리츠들도 많습니다. 현재 상장 리츠 중에서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리츠가 2개인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D&D 플랫폼 리츠입니다. 이 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침체된 분위기를 크게 이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말 이후에 21거래일 연속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최장 기간입니다. 지금 작년에 NH 오늘 리츠가 처음으로 이제 2,000원대 주가를 찍었는데, 그걸 돌파해서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좀처럼 반등의 어떤 이제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반등의 어떤 이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제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0.17% 하락해서 7거래일 연속 2,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전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이제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또 이제 0.57%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리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반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번 주에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다시 한번 대기업 스폰서 리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 스폰서 리츠는 현재 이제 한국 리츠 시장에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시가총액이나 어떤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리츠, SK 리츠를 포함해서 이제 롯데 리츠도 상당히 이제 큰 리츠인데, 사실 상장 전부터 이렇게 이제 대기업 리츠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리츠를 상장하는 배경이 뭐냐. 결국은 이 리츠가 이제 대기업들의 자산 유동화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요. 이제 대기업이 이제 스폰서인 리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 SK 리츠, 롯데 리츠뿐만 아니라 이제 D&D 플랫폼 리츠, 그리고 KB스타 리츠, 그리고 이제 삼성 FN 리츠, 그리고 삼성 FN 리츠와 이제 하나 리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성 FN 리츠와 하나 리츠는 올해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인상을 남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비중이 크긴 한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룹의 자산을 유동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약간 사례가 다르고요.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자산도 유동화하고 이제 시장에서 자산 담기도 하지만, 아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높은 리츠는 아니고요. SK 리츠와 이제 롯데 리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스폰서 리츠가 될 것 같아요. 스폰서 비중도 크고 이제 그룹의 자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이 스폰서 리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의 어떤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리파이낸싱 과정에서도 금리에 좀 상대적으로 금리를 우호적으로 받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점도 분명히 부각이 됐는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대기업 스폰서 리츠가 과연 이제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창 이렇게 이제 많이 제기됐던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그룹의 논리냐, 시장의 논리냐, 이런 이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SK 리츠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를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SK 리츠,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 편입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이제 이 편입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보면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또한 최근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SK 리츠의 어떤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수처리 센터 편입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일단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17일에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이 SK리츠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5,8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룹 자산 매입에 따른 편견을 운용 성과로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에 앞서 이제 삼성증권의 이경자 연구원도 8월 1일에 목표 주가를 기존의 7,200원에서 5,700원으로 내렸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배당 안정성은 높아지겠으나 범용성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SK리츠가 부여받았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희석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목표 주가 하락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주가 역시 이렇게 되게 부진하고 있죠.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8월 25일까지 마이너스 21.78%를 기록했는데 이게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락한 수치고요. 또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이제 15.91% 하락을 했는데 다섯 번째로 크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이 7월 27일에 목표 주가를 기존에 5,5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배당 회복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이 더욱 원하는 것은 롯데 쇼핑이 스폰서인 대표 리테일 리츠로서 롯데리츠의 분명한 전략일 것이며 금리 영향이 크기는 하나 편입 가능 자산의 다양성이나 배당 안정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모두 남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NH 오런 리츠 소식이 있는데요.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 7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죠. 이 배당금 규모를 확정했는데 주당 배당금 DPS가 이제 138원입니다. 이제 공모가 기준 연한선 수익률은 5.51%, 최근 주가를 반영한 시가 배당률은 7.4% 수준인데요. 지난 5기와 6기의 어떤 주당 배당금이 각각 662원이었기 때문에 5기와 6기에 비해서는 이제 배당금이 줄어든 수치고요. 이러한 이제 배당 수익률 하락은 다소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NH 오런 리츠의 핵심 자산이 분당 스퀘어 리파이낸싱으로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원 A1 인계 매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딜 클로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내년 상반기께 특별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제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 현재 이제 NH 오런 리츠를 운용하는 NH 농협 리츠 운용이 현재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아남타워 9분소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NH 오런 리츠의 파이프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구조가 기존의 투자자 중 한 명이 참여하기 힘들게 되면서 이제 좀 변경됐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랑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 얘기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코랑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코랑쿠 에너지 리츠였죠. 올해 이제 사명을 변경했고 좀 더 이제 사람들 일상에 더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 지난 8월 23일에 이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까지는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주총 후에 공시한 내용 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목감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이 코랑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이제 수많은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 목감 주유소가 기존에는 이제 모빌리티 리테일 센터로 개발해서 이제 임대하고 운용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스마트 TC 트랜스포 센터로 개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TC로 개발한 후에는 쿠팡에 임대할 계획이고요. 쿠팡은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7월 10일 공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최초의 이제 코랑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전국 189개 주유소를 기초자산 상장을 했고 상장 후에는 이제 맥도날드, 버거킹, CU, 다이소, 크리스피 크림, 폴바세 그리고 가전 매장 같은 다양한 리테일 임차인에 위치하면서 자산 가치 상승을 깨해왔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오피스, 코리빙, 물류센터 등 우리 일상에 보다 가까운 자산들도 편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물류센터이고 코랑쿠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물류센터 섹터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SK네트워크스로부터 매입한 죽전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컬리 넥스트 마일에 이제 임대를 했고요. 또 휘세코로부터 매입한 강교 희망주유소는 다시 휘세코에 임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제 인천 청라에서 남청라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스 물류센터를 인수했고 이 센터는 쿠팡에 임대하기도 했죠. 또
또 여기에 이제 이번에 목감 주유소까지 쿠팡의 라스트 마일 물류센터를 개발하면서 정말로 우리 삶의 일부분, 소위 파트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리츠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운용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리츠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 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